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네, A4 용지 한 장짜리의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12월 3일 국무회의 당시 접힌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라며 정확한 단어는 생각나지 않지만 재정 자금 확보 얘기가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언뜻 봤더니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며 회의 진행 중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되는 것을 시청했고 차관보가 리마인드를 했는데 딱 보니 문건이길래 무시하자고 해서 덮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네, 이처럼 윤석열이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난 12일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한 내용은 네, 역시나 구라로 판명이 났는데요. 네,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건 누가 봐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현장 군 지휘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증언들과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정황과 함께 이번 최상목 하달 문건까지 드러나면서 윤석열의 사기 행각이 고스란히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끝까지 국민들한테 사기나 치면서 일찍들 선동이나 하고 있으니 네,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시상식 수상 소감에서 잇따라 윤석열을 저격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 MC 유재석 씨는 내란 속의 윤석열과 내란의 힘 인간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네, 먼저 유재석 씨는 본인의 유튜브에서 우리를 둘러싼 안개가 다 거치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라며 내란 속의 윤석열과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진당 인간들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네, 12.3 불법 계엄으로 윤석열 탄핵이 추진되고 거기에 국진당 인간들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라가 개판이 되자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유재석 씨는 또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현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 21일에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도 일부 배우들이 윤석열 탄핵 정국을 언급했는데 드라마 열혈사제2로 최우수상을 받은 배우 김남길 씨는 평범한 일상들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며 윤석열을 돌려깎고 데뷔 이후 200여 편의 드라마에 출연해 공로상을 받은 원로 배우 김영옥 씨도 조금 안개 속에 있는 연말이라며 내년엔 모두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라며 소감을 전했는데요. 네, 또 굿 파트너로 미니 시리즈 조연상을 받은 지승현 씨도 수상 소감을 밝히며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여러분 모두 개개인의 굿 파트너와 함께 행복한 연말 보내길 바란다 라고 말했고 드라마 조연상을 수상한 7인의 부하 심희영 씨 역시 이렇게 어렵고 어수선한 시기에 서로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게 감사하다라며 윤석열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연말 시상식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당시를 떠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인간 같지도 않은 윤석열 하나 때문에 이게 뭔 난리인지 네,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내란 사태 당일 김건희가 3시간 동안이나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2.3 내란 사태 당일 김건희 3시간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장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전후 김건희 씨의 행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오늘 처음 계엄 당일 김건희 씨의 흔적을 공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장 의원은 목격자로부터 열흘 전에 제보를 받았고 그동안 그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는데 네, 장경태 의원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이었던 지난 3일 저녁 6시 25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에 들렸다고 합니다. 네, 당시 김건희는 카니발 하이진 리무진 차량을 타고 신사역 4번 출구 소재 박동만 성형외과가 소재한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 성형외과로 갔고 이후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 차량 명부를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박동만 성형외과의 박동만 원장은 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라며 현재도 홈페이지에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작년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당시 김건희와 함께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간 사람이라고도 했는데요. 네, 이에 장 의원은 김건희를 향해 박동만 원장을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직접 강남까지 병원을 찾아갔는가? 이날은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김건희 씨도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라고 꼬집었다고 하는데요. 네, 끝으로 장 의원은 제보를 확인하고 추적 중인 과정에서 박동만 원장이 강압적인 색출에 나서 제보자가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계엄 당일에도 성형외과라니. 네, 참 국민들 열받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인 윤석열, 김건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윤석열의 비화폰이 아닌 일반 전화라고 하는데요. 네, 국정원 군 관계자들은 그동안 윤석열이 계엄 당일 직접 비화폰으로 주요 정치인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함께 본회의장의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했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네, 윤석열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라고 말했고,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윤석열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 종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네, 경찰이 이번에 확보한 휴대전화는 일반 전화이긴 하지만 윤석열의 계엄 당일 전화 통화를 한 행적이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네, 앞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이 일던 당시 윤석열이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한 내역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요. 네, 또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동원된 민간인 신분의 비선 인사들과 윤석열이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뒤에서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건지, 네, 윤석열 휴대폰을 아주 탈탈 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루빨리 수갑찬 윤석열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